자, 매주 금요일 금빛 재무생활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찢어지는 줄 알았네. 정말요?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시죠. 여름 열정을 닮은 형님 이명록입니다. 오. 금빛 보러 아우 이선우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제가 재무 전문가로 이제 꽤 긴 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몇 해 전부터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와서 선우 씨, 내가 이런 종목 괜찮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이거 지금 사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혹시 쭈디도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서는 투자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투자를 해본 경험은 있으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라기보다는 그냥 한 번쯤 끌려서 해본 경험은 있죠. 근데 뭐 사실 주변에서 이렇게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부럽긴 한데 남 얘기 같고 제 얘기 같이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성공했던 분들보다 손해봤던 분들도 많고 좀 무서워서 저는 사실 투자하기가 좀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자산 시장에 항상 이제 상승이랑 하락이 공존을 하는데 가격의 단계를 1단계에서부터 10단계 정도로 나눴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가격 단계가 7단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소개를 듣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시면 돈을 버시는 분들보다는 손해를 보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거다. 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나서 소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네. 거의 고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요즘 고물가 시대 월급 빼고는 다 올라가잖아요. 네. 실제로 지난달 우리 소비자 물가를 보면요. 4년 전인 2020년보다 14%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만으로 은퇴 준비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준비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은퇴 준비 시간에 투자해라. 빠밤. 네. 빠밤. 몇 가지 이제 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뭐가 좋아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걸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익을 보기는 쉽지가 않다. 하지만 투자 없이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현금의 가치라는 것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내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나중을 대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은퇴 준비는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겠다. 뭔가 단계적으로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오늘 이제 저도 들으면 투자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형님. 미안합니다, 쭈디. 저도 마음은 굴뚝 같으나 안 해 나. 사과부터 하니까 안 해. 저희가 오늘 그 금빛보로가 알려주는 팁은요. 투자로 수익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 네. 은퇴 준비를 하면서 그 안전자산과 일부를 투자자산으로 준비를 좀 할 때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울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익률만 따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아까 이선우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실을 볼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단계를 밟아가셔야 되는데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동기분들 주변 분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요. 탄탄하게 자신만의 자산을 키워나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잘 배워서 누가 이거 좋대라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단단히 박을 수 있는 재무 근육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팁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요. 투자 경험이 없다면 시작하지 말자. 입니다. 우리 성향은 경험과 주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데 투자의 경험이 없고 성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투자를 하고 나서 가격 변동성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는 대로 속상하고 반대로 올라가면 무조건 좋을 것만 같지만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설레이는 마음과 동시에 이걸 또 내가 언제 팔아야지 하는 고민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계속 그것만 보고 있죠. 네, 맞아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일을 못하고 계속 그 핸드폰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없고 위험 자산을 선호하지 않는다면은 주변에서 권유를 하거나 수익을 봤다고 자랑을 하거나 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기회는 또 옵니다. 내가 경험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를 시작하지 말자가 첫 번째 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꼭 주위 지인들이 권유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좀 바꿀 기회입니다. 또는 문자가 마지막 기회 지금 잡으세요. 뭐 이렇게 투자 권유하는 문자가 많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전문가님이 보낸 것 같은데 방금 그 권유하는 말투를 들어보니까 지금 잡으세요. 짭을 바꿔야 되나요? 잡을 바꾼다고요? 실제 아유. 저도 정말 스팸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아요. 저도요.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다 차단을 해놓긴 하는데 그런 문자 정말 많이 올 거예요. 저도 이런 문자를 꽤 많이 받는데 이런 문자에 현혹돼서 덜컥 투자하는 것도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당할 수도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문자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대부분 50대에서 60대라고 합니다. 은퇴 시점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에 혹해서 돈을 맡기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은퇴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요.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고 내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할 수 있죠. 뭔가 2배로 불려준다. 지금 수익률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나 지금 노후 대비가 좀 많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얼른 여기서 수익을 좀 벌어야겠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돈키호테와 함께 차근차근 재무 근육을 키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첫 번째 팁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경험이 없다면 투자는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다른 소리에 이끌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팁이다. 라고 두 분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두 번째 팁은 뭡니까? 네, 두 번째 팁은 저축은 크게 투자는 소액으로 하되 적립식으로 해라입니다. 저축은 크게 하고 투자는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해라. 알아요.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죠. 아니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운동과 공부, 저축은 꾸준히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든지 꾸준히 습관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하지만 은퇴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매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축을 크게 하는 이유는 저축이야말로 우리가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현금, 즉 예비 비용이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축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쵸.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축액을 점점 키워갈수록 저축이 더 재밌어지죠. 점점점 자산이 불어나가는 것들을 보면 소비 지출도 줄어들고 자기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확인이 그런 장점도 가능해지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어지는데 반면에 투자는 소액을 가지고 적립식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투자 경험이 없으세요. 아까 주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주변의 이야기는 듣지만 참고해서 내가 끌릴 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의 그 투자 시장은 변동성이 가장 중요해요. 이 변동성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소액으로 변동성을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와 내려가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읽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퇴 준비에 한층 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경험해보고 내가 스스로 느끼지 못한다면 이 눈은 생길 수가 없죠. 자산의 흐름을 읽는 눈, 이게 생긴다면 저축과 투자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말로는 이게 쉬운데 이런 경지에 오르려면은 2분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오랫동안 이 경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아니에요. 2분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묻지 말고 대답해줘요. 2분까지 안 가도 될까요? 네, 우리 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아, 가장 중요하죠. 그렇군요. 시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안 걸려도 된다. 네. 이 희망이 경험을 생기네요.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저도 좀 한 8년, 9년 정도 투자를 해봤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떨어져도 속상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긴장되고 막. 네, 막 설레는 마음이랑 이걸 내가 언제 팔지? 언제 팔지? 하면서 일하는데 좀 집중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런 팔 걸. 맞아. 어제 팔 걸. 후회도 되고. 어제 팔 걸. 그리고 내일 팔았었어야. 오늘 팔았었어야 되는데 어제 팔았어도 이렇게 해서 일에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지에 오르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 오늘 좀 희망이 됩니다. 어떤 팁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고 해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되는 분들 계실 텐데 네. 그만큼 투자라는 게 혼자 하면 불안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를 했던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으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보자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지금 은퇴 준비하는 거 너무 늦은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최근에 50대 중반에 한 어머님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분께서도 상담 받으시면서 전문가님 지금 제가 은퇴 준비를 하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저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서 지금 50세만 됐어도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나중에 어머님께서 또 60세가 되시면은 내가 50대 중반만 됐어도 라고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맞아요. 늦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요.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나를 위해 미래 준비하고 투자하는 시간을 빨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돈키호테를 처음 시작한 게 이제 1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때 준비했으면 지금 많이 쌓였을 텐데 하는 생각을 왜 웃어요 다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바로 잡으면 내년에는 지금의 저를 칭찬하겠죠.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고민을 해결해달라고 요청 주신 분이 있으세요. 어떤 사연을 갖고 계셨는지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6세고 평택에서 생산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셋이 있는데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고요. 저는 작년에 이혼을 하면서 막내 아들과 나와서 살게 됐습니다. 막내 아들은 나이가 27살인데 지금은 잠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 제 노후 준비도 아직 독립하지 않은 막내 아들도 걱정이 돼서요. 보험부터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보험료는 매달 60에서 7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부쩍 은퇴가 코앞이라 노후자금으로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이라도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노후자금과 은퇴 준비를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상담을 드립니다. 네, 사연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애들 키우고 가족들 챙기느라고 사실 막상 본인 인생은 없이 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두 분이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사연자분 상황은 어땠나요?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연자분들이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제 애들 키우고 가정 챙기느라 본인들 노후 준비 못 하시다가 이제 50대 중반 후반 되시면 이런 관심들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유자분 그 보험을 확인해 보니까 76만 원 정도로 내고 계셨고요. 네. 30만 원이 9년 정도 유지된 변액연금이었고 2001년에 가입한 6만 원 그리고 2005년에 가입한 4만 5천 원짜리 종신보험이 있었고요. 5년 전쯤에 갱신형으로 가입한 6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4건의 보험이 총 24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막내 아드님 실비하고 건강보험이 11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험이 상당히 여러 개인데 앞서 사연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보험료가 매달 60에서 7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들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금액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대충 이러한 보험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들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보장이라든지 보험 가입이 잘 되어 있으셨어요?
좋습니까? 어때요? 네, 보험 가입은 그래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되어 있는 구성이었는데요. 하지만 리모델링과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2001년, 2005년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수술비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되어 있었고요. 네. 납부는 그 20년 납, 15년 납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두 완납하셨습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나머지 6만, 5만, 6만 원, 7만 원짜리 그 4건의 보험이 모두 갱신이었어요. 자녀가 셋이라고 하셨어요. 셋이다 보니까 뭔가 금액적으로 부담이 돼서 갱신형 보험을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하신 건가요? 네, 정답입니다. 그동안 자녀분들도 셋인데다가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큰 이제 비갱신 보험 비싸니까 그렇게는 가입을 못했고 계속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갱신형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막내 아들은 빼놓고 자녀분들이 경제적 독립을 했으니 지금부터는 본인의 노년을 위한 보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갱신보험은 모두 이제 60대 초반에 갱신이 돼서 노년까지는 쓸 수가 없는 보험이었고 네. 그래서 이 보험들에 나가는 보험료를 줄여서 범위가 넓은 뇌, 심장 그리고 간병, 주요암 치료비로 16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3부에서 사연을 하나 들려드렸었죠. 그동안 자녀들 키우고 가족들을 챙기느라고 정작 본인의 인생은 없이 살아왔다라는 56세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세 자녀 중에서 둘째까지 다 결혼을 시켜놓고 보니까 어느새 내 은퇴가 코앞이더라라는 씁쓸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내 은퇴 준비는 근데 신경도 못 썼어요. 이제부터 준비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보험을 살펴봤어요. 앞서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괜찮게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납입을 끝내 놓으신 것들도 있어서 이 정도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사연자분과 함께 살고 있는 막내 아드님의 보험을 살펴볼 차례네요. 자녀분 보험은 11만 원에 그 실비와 건강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뇌와 심장 같은 부분이 범위가 좀 좁았어요. 하지만 납부가 거의 완료돼 일단은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네. 막내 자녀분이 지금 잠시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업을 다시 하면 그때 부족한 보장에 대해 자녀분 본인이 직접 다시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드님이 어머니의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본인이 직접 상담을 받겠다. 대견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사연자분 은퇴 준비와 재무 관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었는지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네, 현재 예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있으셨는데 9년간 납부한 변액연금에 3,600만 원 정도가 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110만 원, 주택연금은 한 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의 재무 상태를 좀 확인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점검받고 나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네. 근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되고 있었더라.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진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9년간 유지한 변액연금은 정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액연금이라고 하면 추가 납입을 해야만 내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그러니까는 내가 버리는 돈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변액연금? 네, 먼저 추가 납입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액연금에는 대부분 분들이 모르시는데 펀드 변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처음 가입할 때 A라는 펀드로 가입을 했어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B라는 펀드로 변경을 해서 기존의 적립금을 같이 옮길 수도 있고요. 앞으로 납부되는 보험료만 변경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 납입 기능은 당연히 있는 거고 펀드를 변경하는 것도 지금 내가 낸 금액 전부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낸 거는 지금 그대로 앞으로 낼 돈은 이 펀드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앞으로 낼 것만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일반 펀드랑 비슷하네요. 네, 증권사 펀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안타까웠던 점이
9년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펀드를 변경한다든가 그리고 추가 납입 뭐 자주 얘기 드려서 알지만 추가 납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다 놓치셨다는 거예요. 9년 동안. 뿐만 아니라 3부에서 설명드렸던 소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변동성과 시장 가격을 공부할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도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신 채 거의 한 9년, 10년을 돈만 내고 계셨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무조건 가입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중간중간 믿을 만한 전문가들에게 이런 식으로 재무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변액연금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험도 그렇고요. 이 연금도 그렇고요. 가입을 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가입을 한 다음에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입을 한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변액연금처럼 중간중간에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남들은 다 상승되고 있는 장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나 혼자 하락되고 있는 장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나 혼자만 동떨어진 곳에 혼자 외롭게 그러니까 혼자 무인도에서 이렇게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죠. 네, 남들은 다 저 발전된 도시에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혼자 공부해서 따라가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승장을 향해 달려주실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같은 상품을 가입해 놓고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9년이라는 세월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무 관리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기로 하셨나요? 네, 그 막내 아드님이 아직 결혼 전이라 예금으로 모아둔 4천만 원은 그 막내 아드님 결혼 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셔서요. 여전히 엄마네요. 네. 은행의 예금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9년 동안 유지한 변액연금은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납입을 7,200만 원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연자분 정년이 8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채워 넣기로 했습니다. 네. 이유는 중도 인출이 자유롭기도 하고 추가 납입은 수수료가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수익을 확인하면서 6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를 추가 납입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에서 약 150만 원 정도의 은퇴 자금이 확보되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50만 원 정도 연금을 더 확보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변액연금에 저희들이 추가 납입을 잘 관리해서 이 상품만 가지고 노후 자금을 더 만들자고 합의를 했고요. 합의 아닌 합의를 했고 노후의 연금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하게 펀드 관리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거 중요합니다. 펀드 관리 열심히 해주십시오, 두 분. 네. 이렇게 뭔가 내가 혼자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관리하다 보면 그때 그럼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보험도 그렇고요. 연금도 그렇고요. 한두 푼 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내는 게 아닙니다. 1, 2년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끙끙 댈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해도 못하면서 누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알고 있는 정확히 나를 이해하고 함께 가줄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도 도움 요청하세요. 저희가 검증을 통해 모시고 온 돈키호테 전문가들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총 정리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76만 원 중에 30만 원이 이제 연금 보험이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46만 원의 보장성 보험 중에서 2001년, 2005년에 가입된 6만 원, 4만 5천 원짜리 종신보험은 유지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갱신형으로 가입됐던 4건의 보험료가 24만 원이었는데요. 이 보험은 노년까지 쓸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하시고 2000년대에 가입된 보험에서 부족한 뇌라든가 심장질환, 간병인, 암 주요 치료비를 다시 세팅을 해서 16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해서 일단 보험료를 8만 원 정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 보험으로 11만 원씩 나가던 보험은 유지를 하되 자녀분이 취업을 다시 하면은 본인이 납부를 하기로 해서 네. 그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정리해 드리자면은 보험료 부담은 19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은퇴 준비는 임영록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하기로 했고 네. 제가 이분 또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이었는데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정작 본인 건강이나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준비를 하려고 해도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그래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본인의 건강 그리고 재무 관리를 돈키호테와 함께 차근차근 점검해서 잘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 시작은 금물입니다. 둘째. 저축은 크게, 투자는 소액으로 차근차근 준비합시다. 네. 오늘도 금빛 브로맨스를 뽐내주신 임형록, 이선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 안 하시다가 목이 좀 잠기셨네요, 두 분.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